기대할 테니까 기도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쪽으로 제가 2018년에 한 연구가 이슈 페이퍼가 보이데스박 합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혹시 여기 와주신 분 중에 아니 괜찮습니다. 좀 이따 돌릴게요. 보이데스박 합의라는 거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니 우리 연구원 선생님인데 오케이. 이게 독일 말입니다. 일단 보이데스박 하는 지명 이름인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에 저희 팀에서 이 합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제가 이 테마를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봤더니 생각보다 상당히 아주 그렇게 좀 실망감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기초자들 별로 없었고 약간 탈맥락적으로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정도. 이 때문에 사실 이 원칙이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 페이퍼라는 그 사실 보고 형식이 약간 이슈에 대해 해야 될 텐데 이번에 제가 여기에서 이슈 페이퍼를 통해서 낸 이 보고서는 조금 상당히 길어요. 왜냐하면은 자세하게 이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경적 지식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사실 이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길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합의에 대한 이해와 공감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이스박 합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뿐이고요. 들어보시고 제가 장사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말투가 장사로 변한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알고 싶다. 한번 알고 싶다. 자세하게 진지하게 알고 싶다 하면 저희 연구원에 연구 보고서 가시면은 내려볼 수 있거든요. 그때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보이데스박 합의가 무엇이고 왜 한국에서 이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고 왜 주목하게 됐지? 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보이데스박 컨센서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독일 정치교육, 사실 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빠졌는데 오타 나왔습니다. 수업 실행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됩니다. 유발티웅스페보트라는 거는 뭐냐면 강압과 교화의 금지. 두 번째는 컨트러버지 테스트 그래가지고는 논쟁성 재현의 원칙. 세 번째는 슐러 오리엔티로 학생 이해 중심 원칙이에요. 이게 대해 설명을 해줘. 일단 이 세 가지 원칙을 통칭해서 보이데스박 합의라고 일컬어진다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왜 독일에서 유명하고 완전히 그 뭐라 하지? 국제적으로도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독일 정치 교육이 상당히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막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그거를 모델로서도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이 원칙은 정치 교육의 교수학법, 교수학습법이 근간이 되는 원칙이고 또 정치 교육자들의 직업윤리, 직업정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나타나게 된 게 뭐냐면 사실은 한 40년이 넘습니다. 1976년에 하나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타난 결과물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1년 후에 결과물을 갖다가 이제 단행본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 안에 이 토론을 주관했던 그 기관의 한 그 출판 뭐라고 그럴까요? 전문 박사가 이에 대한 참여 관찰 보고서 문서를 정리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그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한 게 이게거든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이 뭔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참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니까 참 어려운데요. 1970년 초반하고 중반에 서독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68 항쟁이라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엄청난 민주화의 소용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교육이나 정치 이념의 대립이 엄청났어요. 그 상황에서 사실은
설명할게 많지만은 혹시 독일의 연방 정치교육원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치교육 담당하는 국가기관인데 여기가 독일은 또 하나 또 특별한 거는 뭐냐면 교육 주권이 이제 주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주, 독일의 한 주, 바덴-뷰르텐베르크 주인데 거기에 주 정치교육원에서 이 토론회를 발의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좀 특별한 전문가 토론이기 때문에 성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1976년에 이제 원장이 되셔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인연적 대립이 많고 특히나 가장 중요했던 건 교육이 전쟁의 도구화돼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한 뭐 3인당이라고 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에서는 한쪽에서는 교육 정치가 아주 진보적인 것이 있고 이쪽에 기독교 연합 정당에 장악하고 있는 그 교에서는 엄청나게 좀 약간 보수적인 그런 것에서 아주 대립전선이 형성되어졌던 상황인데 이분이 토론회를 갔더니 개인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갔더니 이 김인연이라고 하는 기독교 민주연합이라고 하니까 저쪽에 약간 보수적인 정당의 정치교육 토론회 갔더니 이 사람들이 정치교육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저쪽에 당시 아주 유명했다는 사회비판위원회에 대해 반발하고 진보 세력의 진보 교육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찔러야 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서독도 이념적 대립이 심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치교육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방정치교육원은 국가기관입니다. 사실은 초당파성을 지내야 하는데 가서 상당히 실망을 했고 와서 만약에 우리 그 정치교육을 할 수 있는 공기관으로 정치교육을 잘 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렇다면은 새로운 형태의 토론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어쩌면 다양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교수학자를 다 초빙을 해서 거기서 엄청난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토론자들 보면 6명인데 좌파, 우파, 중도 우파 해가지고 다 모였고 추가적으로 한 상당수의 전문 교사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전문 교사라는 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립니다. 부장교사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학교에서 교사 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신입교원들에 대해서 어떤 연수를 하거나 세미나를 관장하는 그런 교사들이었어요. 너무 말이 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는 봐야 됩니다. 뭔가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원칙을 이겁니다. 아까 강압, 교화, 금지 원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1번을 봐볼게요. 학생에게 어떤 수단으로든지 바람직한 견해라는 의미로 제압하여 자립적인 판단 획득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정치교육과 교화 간의 경계가 있는 것이고 교화는 민주사회의 교사 역할과 또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학생의 성숙이라는 목표 개념과 양립될 수 없다. 아주 간단하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논쟁성 대응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학문과 정치에서 논리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또한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러한 요청은 앞서 말한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입장들이 무시되고 선택 가능성이 은폐되며 대안들이 논의되지 않는 것은 바로 교화로 가능이 됩니다. 라고 했고 3번째, 학생 이해 중심 원칙이라는 게 뭐냐. 학생은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이해라는 의미에서 현실 정책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목표 설정은 앞서 언급한 2가지 원칙으로부터 논리적인 규격으로서 실제 활동적 능력에 대한 상당한 강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막 여기 설명하려고 한번 읽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해석과 좀 논란 점을 좀 말씀드려야지 좀 이해를 못겠죠. 강압, 교화 금지 원칙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이건 교사한테 하지 말아라. 이건 금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하는 건 학생의 개인적인 존엄의 존중과 인정이 있어야 되고 독일의 헌법의 제1조 1항이 인간 존엄의 불가침 선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을 했던 것이고
학생의 자주적 정치적 판단 형태에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제약은 금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는 일반적인 제약이 아니라 주입식으로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세련된 형식의 제약과 교환의 금지로 이야기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압이란 조고나 위협, 설득, 감정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 상황의 왜곡과 축소를 통해 자주적인 판단과 인격 개발을 제약하는 교육과 수업의 내용 및 방식 모두를 뜻하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제압하려고 한다거나 강압하려고 하거나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너는 내가 말하는 게 옳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이걸 그 마음입니다. 두 번째 논쟁성 대형의 원칙은 아까 말 그대로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성이 있고 논점이라는 걸 모든 걸 재현되어야 된다 하지만은 사실 더 긴 내용은 뭐냐면 학문 사실은 학교에서 체계적인 만들어진 체계적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교사들이 스스로 자기 자주적으로 전문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걸 암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논쟁성은 학문에서 학문적 지식을 그러니까 모든 걸 반영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어떤 진실성도 있다고 할까요? 다중관점, 그러니까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논쟁에서 재현 원칙에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정되긴 하겠지만은 위에서 말했을 때 그럼 뭘 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는 이 토론에서 말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라는 것은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게가 논정세. 사회적 사안과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려고 정치교육 수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사안의 모든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개연이 되고 재구성이 돼서 학생들에게 그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알게 해야지 감추거나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논쟁성이 재현돼야 된다는 요청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 이해 중심이라는 건 가장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은 학생이 인터레스트라는 말에 어떤 뭐랄까요 의미론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라틴에서 온 거는 이익이라는 그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프랑스에서 온 정도는 관심과 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생 이해 중심이 되면은 혹시 공익이라든가 타자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너무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은 그래서 수정 보완의 어떤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후의 맥락을 보니까요. 2017년, 18년에 독일에서 정책된 여러 가지 문서를 보면요. 학생 지원과 학생을 위한 아까 이병희 선생님께서 말씀한 학생을 위한 뭐 정책은 많은 또 학생을 위한 할 때 학생을 위한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재에서는 뭐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학생 중심 교육은 정확하게 말하는 어떤 면에서 학생을 위한 것도 있지만 모든 교육 활동과 교육의 사고와 교육이 수업이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의 발전과 성장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빨리 시간이 2분에서 7분 나왔습니다. 맺은말. 사실은 앞에 이론적 뭐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우리나라 현재 뭐 수용 맥락 이런 걸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단지 하나의 말만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이드 수학 합의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게 된 게 2015년 역사교육 국정화 논란이 심화되었을 때 교육이 올바른 프레임 설정이 필요하고 어쩌면 지향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이념적 대립을 극복한 독일의 시민교육의 기반이라고 해서 지향점이고 방향이고 기본 원칙으로 하는 보이드 수학 합의가 뭐랄까요 모범이라든가 성공 사례로 소개가 됐었어요. 그렇다면 그럼 왜 모범이 되죠? 아니면 왜 성공적이었죠? 이것만 좀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모범이 된 게는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파괴 우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리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자세히 듣고 가면은 1970년 초중반에 독일 사회에는 어떤 거냐면 정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적 유해만 없고 정당에서 교육을 전쟁의 도구로 쓸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수업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교과서의 논쟁들을 막 정당에서 하면서 3인당에서 집권하는데 교육정책은 마구잡이로 비판하는 그런 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신을 딱 차려보고 대립과 반목이라는 걸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거기에는 사실 엄청난 불만이 있어요. 불만은 뭐냐? 요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원성이라든가 아니면 다원적 요청, 뭐 이렇게 다양한 요청들이 사회 기저에 깔려 있고 이게 폭발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얼마나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승화시키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 당시에는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식이 참 미비했던데, 이거 서로 그래 인간 존엄으로 중심으로 평등하고 상호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게 아니면 당신이 말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죠. 어떤 면에서 이 다원적 민주주의가 그 당시 그렇게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발전했던 거를 잘 뭐라고 할까요? 흡수하고 수용했고 이 원칙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성공은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은 연구 보고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한번 열심히 생각을 해보면요. 독일은 아까 헌법 제1조 1항이 인간 존엄의 가치인가, 그러니까 인간 존엄은 불가침성에 있다. 국가는 그걸 지원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이 나오지만은 사회민주주의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예요. 사실. 이 68년도의 혁명과 그 신의 초중반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요청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다원적 민주주의도 있지만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청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이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잘 포용을 해가지고 그 안의 내용이 뭐냐면은 독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이 지향해야 될 자신의 발전적 미래감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자, 즉 인간 존엄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주의고 민주적인 국가라는 것을 이 원칙 안에 어떤 면에서 구현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왜 지금까지 성공적입니다. 그 당시 70년대는 아직 미숙했지만 정해놓고 나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나침판과 같이 기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함께 일을 했던 이 볼테스바흐의 합의에 대해서 이제 같은 기여를 했던 주터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그걸로 인해서 다 해결된 건 아니다. 그 당시 그거 입고 나서 매년 아니면 시대가 변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지만 우리는 잘 헤쳐나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침판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독일 사회에서 이제 아프리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까 새로운 극우 정당이 좀 출연을 했어요. 많은 지지를 받고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하지만 이거는 이 국가가 이 사회가 잘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은 정치교육에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근본적 가치 우리의 삶과 연접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교육의 대상이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자료이지 거기서 내가 어떤 걸 추종을 해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자기 정체성을 했고 이게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게 모범되고 성공적인 이유가 그와 연결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교육의 자주성목, 정치적 중립성 부작 이게 상당히 여원한 말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걸 잘 수용할 수 있고 우리 자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맞는 걸로 맞는 민주시민교육 기본 원칙이나 이런 거를 갖게 되어준다면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두 가지를 접했습니다. 2016년에 사드위치 계기교육에서 교육부에서 모은 게 있는데 여러 교육청마다 다 다르게 반응을 했더라고요. 어떤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아예 안 한다. 이첩을 안 하겠다. 그리고 하나는 무리는 전제를 걸어가지고 만약에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신분등 원력을
보도된 반대 입장도 균형 있게 소개하라 한다고 하면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 서울시 교육청 여기에는 하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하냐. 그리고 중립성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을 이 마지막까지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좋은 교사 운동에서 사실 92.2%의 교사가 찬성하는 내용이 많아요. 바로 이걸 서머리하는 내용이거든요. 독일의 보이테스바흐 케박은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교사 입장을 주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회적으로 논쟁적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적으로 가르치며 학생들이 참여와 실천 능력을 강화하는 걸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낸 거는 서머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간단하고 실용적인 근원적인 말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인권절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진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 더 이상은 아까 중립성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교사의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교육기본부에서 규정하는 게 잘못되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비당파자이고 무관여해야 한다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초당파적 규정이라는 걸로 접근하고 있어요. 발전적인 거. 왜냐면은 초당파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비가 아니라 초란다. 넘어서라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의 위상입니다. 전체 사회에서. 교육은 정치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문화, 이 영역은. 그래서 우리는 더 균형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학교는 가장 다원적인 조직체 아닙니까? 뭐냐면 다원적 다양성을 내변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 의미가 수용되지 않고 있지만 초당파적 균형이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해하는 것 여기에 이 보이테스바흐 합의를 공부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얻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